이런 공포 영화를 보면서 왜 우리는 공포를 느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는 쌍남자이기 때문에 공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제 잘못했는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일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딱 내가 아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그것만큼 공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공포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여가 시리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 AND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프 앤 필름 컨텐츠에서는 영화와 일상을 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화와 일상을 이어주시 소개팅 어플의 작은 권위자 공드리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팅 어플의 권위자 공드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영화를 저에게 추천하신 겁니까? 저도 이 영화 보면서 힘들었는데 네. 저는 약간 이런 힘듦을 좀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과정. 저는 이제 보면서 아리스터의 연출이 불편하면서도 되게 너무 연출을 잘한다. 이 세계관을 너무 잘 꾸려놨다. 그래서 너무 설득될 수밖에 없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영화를 통해서 보냈다. 즐겁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이었다. 항상 이 좋은 영화에는 좋은 배우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토니 콜렛의 연기가 말해만 합니까 제가?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인상이 써지는 진실의 미간.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자기가 목욕병에 걸려서 아이들 방에 가서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일그러지는 표정이 저는 진짜 압권이었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이면서도 뭔가 끔찍한 그 표정이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맞아. 네. 저는 그 애니가 악마에게로 확 넘어가 버리는 그 네네. 시점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들 피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몸짓이 너무 막 쫓아가는데 뭐야? 저는 전혀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토니 콜렛의 그 몸짓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유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SBS의 드라마 악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오컬트라는 소재의 수사를 이렇게 가미를 했더라고요. 기문이 한 스푼이 아닌 10스푼 이렇게 쏟아부은 어이구 많이 쏟아버렸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오컬트적인 그런 공포스러움도 있어요. 민속학의 소재를 넣으면서 동시에 그 김은희가 가지고 있는 수사 드라마의 재미를 이렇게 쏟으면서 계속 궁금증을 갖게 하더라고요. 영화 유전에서는 이제 오컬트의 아리에스터를 그냥 넣어서 자기가 막 털어넣어서 그냥 바가지로 부었다고 봐야죠. 자기만의 그런 신화를 털어넣은 게 굉장히 좀 마라맛이 느껴졌다. 그 악귀랑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악귀는 수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시청자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리에스터 감독의 유전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목을 조르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불편함이 더 배가 되고 더 긴장되고 더 공포스럽다. 그 영화 속에서도 알레르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한테도 그 영화적인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공포의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꽉 쪼이는 느낌. 아까 상남자로 가신 것 같은데. 넘어가시죠. 영화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유저는 생전에 비밀이 많고 이상한 집단에 심취했던 할머니 앨런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애니는 그 이후에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돼요. 얼마 지 않아서 자신의 딸 찰리가 자신의 아들 이 피터가 운전한 차 사고로 끔찍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 모임에 나가게 되죠. 거기서 조앤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조앤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령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애니는 집에 가서 그 방법을 가족들이랑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찰리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의식 이후에 더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애니는 모든 일들이 이 조앤과 엘렌의 관계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악마를 소환하기 위한 어떤 이 사이비 집단의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은 희생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하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가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랄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딱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장면이. 근데 저는 이 공포의 연출 방식이 굉장히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인 미드소마가 그나마 눈살 이렇게 찌푸리지 않고 볼 수 있었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리에스터 영화를 꼭 보고 싶다 이러면 미드소마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드소마가 조금 뭐야 좀 보기 힘든데 이러면 유저는 5년 뒤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가족 영화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스테레오 타입의 가족이 나오죠. 엄마, 그쵸. 아빠, 아들, 딸. 미국의 중산층 스테레오 타입 4인 가정이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걸 해결하고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영화의 스테레오 타입 클리셰 같은 건데, 가족 영화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틀었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친숙한 것으로부터 온 공포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다. 네. 네, 우리 라이프 앤 필름에서는 또 커다란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 초기에 수업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해학 클래스의 비극을 가지고 선택권이 있는 비극이 더 비극일까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비극이 더 비극일까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한 발짝 좀 더 뒤로 가서 내 선택에 따라 삶이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선택은 상관없이 삶은 이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공들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그 선택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선택조차도 당한 걸 수도 있죠. 선택을 당했다. 사실 뭐 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라이프 앤 필름 컨텐츠에서는 어떤 영화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뭔 내용이 됐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고민한 지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면 그걸로써 굉장한 성과를 얻은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첫 장면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메인 질문으로 던졌던 거에 대해서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첫 장면이 어떤 거냐면 움막을 바라보는 시선이 패닝을 하면서 어떤 방을 쑥 훑고 그리고 디오라마 조형물에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 그리고 어떤 방이 보여요. 그 방이 다가가면서 카메라 프레임 안에 꽉 차게 되죠. 그리고 인물이 등장해. 거기서 극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시점 쇼트가 과연 누구의 시선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뭔가 객관화된 시선이잖아요. 전지전능한 시점이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디오라마 조형물을 만드는 애니의 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컷에서 애니는 위치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악마의 시선인가 했을 때는 할리에게 들어가 있어서 이 시점이 나올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이 모든 것에 가족들을 조망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동이 자유롭고 전지적 시점에서의 가능한 거는 앨런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느끼는 궁금증은 뭐냐면 우리는 이 공포를 언제 느낄까? 그러니까 이런 공포 영화를 보면서 왜 우리는 공포를 느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공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못 보는 공포는 뭐냐면 정통 귀신 나오는 영화. 일본 영화 중에 주온이라든지 셔터?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 저는 못 봐요. 진짜 귀신 나오면 저는 절대 못 봅니다. 잠을 그렇게 못 자요 제가. 꿈에 나올까봐. 공들이님은 공포를 무서워하시는데 공포 영화를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영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 같은 영화들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맵찔인데 불닭볶음면이 나왔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장난 아니야. 엄청 맛있어. 야 먹으면은 막 죽어. 매워가지고 이러는데 나 맵찔인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좋은 비유. 먹을 수밖에 없죠. 한번 먹어보고 맵다 하면서도 나도 이 매운 걸 느꼈구나. 약간 이런 뿌듯함도 좀 있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공포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제 잘못했는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일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딱 내가 아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그것만큼 공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공포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한 공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인간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야간에 이제 근무 나가면 6시간씩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껌껌한데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분위기가 너무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산속에서 이렇게 걸으면 그럼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반영돼서 그런 경험으로써 알게 됐어요. 공포는 사실 내 안에 있다. 그쵸. 그래서 공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공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 선임이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갈굴까? 그게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공포스럽지 않나.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제목과도 같은 유전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물학적인 유전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격적인 측면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닮고 싶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어떤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 내가 싫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걸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인 측면도 유전되는 것일까? 단순히 이제 유전적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나 네. 뭐 외모적인 유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행동하는 양식, 그러니까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말투, 표정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유전으로 저는 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들이님 생각에 반대되는 게 성격 같은 경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도 나와 비슷한 성격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같은 거대한 한 줄기 안에서 유전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진 않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유전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인간 대 인간의 측면을 봤을 때는 유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유사성이 아닌가. 또 하나의 궁금증이 든 게 뭐냐면 앨런과 조앤 그리고 그 사이비 집단은 악마 그 파이몬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을 다 바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 저도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한 중후반까지는 제 인생의 어떤 모든 중심은 교회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탈종교의 형태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에너지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기뻐요, 되게. 마치 엘렌이 그 사진 속에서 되게 환호하잖아요. 종교적인 기쁨이라는 게 조금 차원이 달라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그런 과업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충실해내는 내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럽게 보는 거죠. 현실 속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지 못한 기쁨이었죠. 신이라는 존재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당시엔 되게 명확했거든요.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강한 에너지를 띠게 마련이고. 그쵸. 저도 굉장히 방금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에너지를 쓸 때. 그리고 무엇인가 이해할 때는 그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하지만 맞아요. 세상에 어떤 확고한 진실이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에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한 행동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떠졌던 커다란 질문 기억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영화 마지막 장면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앨런과 이전 세대 사이비 집단들이 계획했던 대로 애니 가족이 희생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쭉 빠져서 그 디오라마 조형물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미 정해진 세계다, 정해진 비극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내 삶이 정해지는 것인지, 공들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큰 전제에 대한 답변을 예스노로 답변 드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가깝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모르게 이 물질 세계가 많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에는 뭔가 이 법칙이 있다고 저는 나름 믿는 사람입니다. 법칙. 운동 법칙이 있다. 인간의 어떤 인생도 사실은 이 물질 법칙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 실제로는 이것이 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결국 인생은 F는 MA다. F로 인간은 글쎄요 어떤 대단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비유를 하자면 2차원적인 도로를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어. 그러면 차 안에 있는 저는 이 장애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피터처럼 사고 나버리니까. 근데 헬기를 운전하고 있는 제가 헬기. 그 장애물을 만났다면 이걸 그냥 위로 이렇게 쑥 지나가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기 안에 있는 제가 차 안에 있는 저를 봤을 때는 쟤 왜 저기 안에 있어? 그냥 위로 나처럼 이렇게 위로 가면 되잖아. 하지만 2차원에 있는 그 차로서 저는 헬기를 보면서 뭐야 쟤 어떻게 저걸 지나갔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2차원의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로는 어떤 이런 자유지라든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는 좀 작지 않나. 그럼 AND야. 그래서 네 말이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먹어. 먹어 임마.
저는 그냥 이 인간의 한계로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존재해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삶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운명을 생각했을 때는 허무한 감정이 들어서 지금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감정이 드는 반면 내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든다는 이 생각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삶은 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야. 말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대화가 즐거우셨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질문이 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거대. 제가 또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자 그래가지고 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했지만,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고요. 그 시간 덕분에 영화를 좀 더 풍요롭게 다각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도 이 주제를 우리는 좀 깊이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와 팟빵도 같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 라이프 앤 필름 컨텐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다음에도 풍성한 대화, 재밌는 대화를 또 공드리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의 어가 AND였고요. 네, 공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